여러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판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와,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시장은요,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판매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월에는 10.8%가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664만 대가 팔렸을 정도예요. 지금 4월에 보세요, 여러분. 4월에는 45.2%가 빠져서 401만 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5월, 6월, 7월, 8월을 거치면서 9월에 드디어 플러스가 된 거예요. 플러스 2%예요. 794만 대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야, 이게 아마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2분기하고 3분기 차이가 엄청났잖아요. 2분기는 유럽만 하더라도 11%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던 것이 3분기에는 12% 이상 성장을 했죠.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12% 이상 성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비가 엄청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에는 32%까지 떨어졌던 것이 3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폭풍 소비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폭풍 소비. 그 중에서도요, 자동차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오히려 더 옮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가용. 내 차를 사겠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자동차 수요가 엄청났던 거죠. 엄청났던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3.1%가 늘어났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5.3%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6.1%나 늘어났습니다. 6.1%. 그야말로 난리죠. 수출이요? 대한민국 수출도 늘어났습니다. 9월에 10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10월에는요. 40억 1,7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넘었어요. 40억 달러대를.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야, 기회가 됐다. 기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국 자동차 시장 아주 호재죠, 호재. 게다가 한국은요, 유럽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장들을 제대로 돌리기가 불안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전 세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맞아졌어요. 여기다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까지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이거 뭐 그야말로 난리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위기라고. 어느 정도의 위기냐? 올해 생산량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공장 설비,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400만 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400만 대는. 400만 대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요, 설비 가동이 중단되고 여기에다가 사람들도 내보내야 된다고 예상을 했어요. 2020년 당연히 400만 대는 깨질 거고 심지어 300만 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300만 대는 아니다. 그거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솔솔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 자동차지만 기지개를 켠다. 여기에 전기자동차까지 포함을 시키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계에서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악재를 맞았어요. 어떤 악재냐? 노조 파업이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 GM입니다. 한국 GM은 지난달 30일부터 벌써 10일까지 총 5일간 부분파업했습니다. 예. 지난달 23일부터는 잔업이나 주말 특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출이 회복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노를 저어도 부족한데 노를 놔버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 한국 GM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적자를 계속 내왔습니다. 적자를. 적자가 적은 적자가 아니잖아요. 1,000억씩, 7,000억씩, 5,000억, 8,000억, 6,000억, 3,000억까지 이렇게 계속 작년까지도 계속 적자를 내왔습니다. 매출도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매출도. 지금 매출 떨어지는 거 보면 뭐 진짜 심각하죠. 생산량도 떨어집니다. 생산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0년에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33만 5천 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노사는요. 끝까지 부딪히고만 있어요. 여기에 상생이나 타협이나 대화는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사측은 22,000원과 2년치 성과급 그리고 경력금 700만 원 제안했어요. 그런데 노조는요. 이거 싫다. 우리 요구사항이 아니다. 우리 요구사항대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량이 차질이 올 수밖에요. 계속 파업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6만 대 이상 생산 차질이 빚었는데 여기에 파업을 하면서 이미 12,000대의 생산 차질이 펼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한국 GM은요. 끝간데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끝간데 없이. 상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상생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그 도대체 상생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조의 발목 잡기는요. 지금 기아차로도 번졌어요. 르노 삼성으로도 번졌고요.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난달 26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반 투표에서 73.3%라는 걸 기록하면서 파업권을 따낸 적이 올해입니다. 지난 16일 날 따냈습니다. 지난 16일 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언제든지.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노 삼성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경파가 다시 노조위원장이 됐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도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는 파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점점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서 좀 벗어나나 뭔가 서로가 상생하는 분위기가 나오나 싶지만 글쎄요.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어요. 8.9% 점유율까지 올라갈 정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대화와 타협 속에서 말입니다. 상생의 기치를 든다면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위기라고 했었던 것들이 말끔히 종식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미래에 대한 대비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도 지금 충분히라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가고 있으니까 현대자동차도 그만큼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노조가 상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은 노사관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예요. 꼴찌. 그야말로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도덕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덕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상극이 상극.
그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금방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작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작년 내내 어려웠습니다. 작년 내내. 작년 내내 수출이 그야말로 망가졌단 말입니다. 때문에 어떤 정책의 변화와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변화와 노동의 개혁이 따라진다면 다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도 점점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일본이나 독일이나처럼 중국을 확실하게 기술력으로도 제치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